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꾹꾹. 안 그러면 삐질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따봉투 애니원 유튜브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우미 조연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네. 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귀 켈로이드를 녹화를 했던가요? 포스팅은 했는데 녹화 안 한 것 같은데. 예, 해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귀에 혹사 당하는 귀라고 해서 네. 이제 글을 쓴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혹사를 당해서 막 이렇게 켈로이드 생기고 한 내용 썼는데, 찢어진 얘기를 못 써서 네. 그거를 이제 되게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진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포스팅했던 게 네, 잠시 요겁니다. 네, 진행. 네, 아니면 90분. 네, 네. 왜요? 아니 이제 멘트 하려고.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켈로이드 편은 새로 네. 녹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군이 많은 저기라서 관련 포스팅은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귀에 켈로이드 편 그 후속으로 찢어진 거, 네. 요 글 쓸 당시에 귓볼 봉합했던 사진을 제가 못 찾아서 네. 포스팅에 첨부하지 못한 게 되게 막 가슴에 걸렸다가, 네. 이제 저는 심심하면 사진첩 뒤지니까 사진첩에서 딱 스티치아웃한 사진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네. 까먹기 전에 네. 쉬는 날이었는데 얼른 네.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봉합 전 사진은 또 못 찾아서 네. 봉합 전 사진은 이제 구글을 네.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이수열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예. 그 이렇게 딱 갈라진 분들이 계십니다. 귀걸이 했다가 이렇게 뭐 외상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찢어지는 그런 요런 형태로 오시는데, 뭐 치료 방법은 옆에 그림처럼 예. 층층이 맞춰서 잘 꼬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찢어진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어떻게 치료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는 피부 시술이나 다른 미용 시술하면서 진료실이나 처치실에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귀까지 보이니까 네. 이런 거 보이면은 치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설명드리고 이제 원하시면 치료해드리고 뭐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원칙은 이런 뭐 레이저 이런 거 안 되죠, 완전히. 네. 어떻게 치료하나요? 층층이 이제 귀가 네. 그 생각보다 좁은 공간 안에 네. 연골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조직을 잘 맞춰서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올림픽 때 보면 레슬링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귀가 네.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슬링 내기도 그게 이제 귀 안에 있는 연골이 닫혀서 네. 그것이 이제 반응성으로 두꺼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귀가 갈라진 경우에, 물론 이 귓볼만 갈라진 경우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귓 바퀴가 갈라진 경우에는 잘 봉합을 녹는 실로 안에 해놓지 않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나중에 돋아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잘 맞춰서 꿰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귀가 찢어졌을 때는 이제 연골 손상이 같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네. 되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연골이 네.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네. 귀가 녹아내립니다. 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귓바퀴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귀가 찢어진 경우에는 연골 손상 때문에 좀 주의 깊은 봉합과 항생제 그리고 소독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포스팅한 것처럼 이 귓볼이 찢어진 경우에는 주로 그 옛날 텀이긴 한데 그 핑클 귀걸이라고 네. 이렇게 버스 손잡이 같은 저기 여기 밑에 로브라우 써져 있는 거. 이렇게 크게 이런 거요. 네, 이만하게 이렇게 버스 손잡이 같이. 요즘 세대는 핑클 귀걸이를 점점점점. 네. 네. 그래서
귀걸이 하려면 사실 여기다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요즘 피어싱 때문에 네. 연골을 뚫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예. 거죠. 그 개성의 표현이긴 하나. 네. 콘드라이티스라고 연골염이 생기게 되면 네. 사실 아주 골치 아픈 경우가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귀걸이를 당겨서 귀볼이 찢어진 경우에 단순하게 이렇게 붙여서 봉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저희는 앞은 미용적으로 일자로 봉합을 하고 네. 뒤는 요 경우는 이제 심하지 않아서 안 그랬는데 뒤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봉합을 해 놓으면 권하지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다시 뚫어야 됐을 때 다시 찢어지는 확률이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이 뒷면을 피부를 조금 이렇게 피판을 들어가지고 피부를 이런 식으로 자쿠처럼 해놓으면 위에 새로운 귀걸이를 걸더라도 조금 더 버티는 힘이 강하기는 한데 이렇게 링 말고 그냥 피어싱 정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골 손상 없이 귀볼만 네. 찢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봉합으로 네.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실 빼서 이제 티 덜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치료까지는 심플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골까지 손상이 된 경우에는 네. 좀 복잡하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드레싱 어떻게 하는지 하고 네. 귀걸이 다시 언제 할 수 있냐 이거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귀는 이렇게 심플 봉합을 해놓게 되면 네. 이걸 이렇게 막아놓을 필요가 없죠. 네, 네. 연골이 아닌 경우니까. 그래서 특별한 드레싱 없이 그냥 항생제 연고만 하루에 네. 3번 정도 발라서 네.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하고 위쪽에 이제 연골까지 된 경우에는 완전 저거 네. 밀봉 드레싱을 네, 네.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찢어진 경우는 간단한 연고로 오픈해 놓고 드레싱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있거나 뭐 오염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큰 네. 무리 없이 잘 아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물고 나서 귀걸이 언제 할 수 있느냐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귀걸이가 이제 종류가 두 개죠. 관통하는 거하고 관통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관통하지 않는 귀걸이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오히려 상처가 안 벌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켈로이드 생길까봐 덜 생기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통하지 않는 귀걸이는 실 제거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네. 그냥 원하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관통하는 귀걸이를 하고 싶다. 네. 또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관통하는 귀걸이를 봉합선이 있는 자리를 뚫고 지나가느냐 네. 그렇지 않은 데를 뚫고 지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봉합선 자리를 뚫고 지나가고 싶다 그러면 다 아물어야 되겠죠. 네. 한 3개월은 지나야 네. 그래야 이제 성숙이 완전히 되니까 네. 3개월 정도 기다리시라고 하고 관통하는 귀걸이지만 우리 봉합선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 제거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무난하게 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봉합 부위를 이용을 해서 관통하는 귀걸이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다시 뚫으시고 그 사이에는 관통하지 않는 걸로 좀 버티시다가 나중에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흉터기 때문에 귀걸이를 하는 게 나중에 흉이 좀 안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귓볼이 찢어져서 열상이 생긴 경우에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연골 손상 없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드레싱이랑 연골 귀걸이를 언제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쪽으로 찢어져서 피어싱해서 이제 연골까지 구멍 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좀 더 복잡하고 드레싱도 좀 잘 해야 되고 하니까 연골은 뚫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견이셨던 거죠, 원장님? 예. 열상과 관련해서 네. 제가 혹시 노파심에 예전에 제가 미세 수술 할 때 귀 열상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정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찢어지면 해서 그것만 믿고 안심을 하실까봐 네. 혹시나 이제 말씀을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네. 그 귀 열상에도 미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통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발표할 당시 미국 통계를 찾아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귀가 사실 거의 이제 뜯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세 수술로 다시 뒤쪽에서 이어서 이제 귀를 다시 이식을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첫 증상이 이제 귀가 퍼렇게 멍이 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쪽이 좀 찢어지더라도 골든 타임, 그러니까 빨리 그걸 이어붙이는 시간을 놓치기가 좀 쉽다. 이래서 잘못해서 귀의 뒷부분이나 이런 것을 잃게 되기가 쉽다라는 그런 게 기억이 나서 뭐 귀걸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또 외상인데 그때 원인이 1등이 사람이었어요. 아, 네. 타이슨. 네, 사람인데 훨씬 많은 포션이 연인 관계고 훨씬 적은 포션이 그 바이팅, 싸우다가 이렇게 물어뜯는 경우. 그래서 다친 경우에는 꼭 좀 전문가의 손길을. 그리고 걔가 3번째였고 이 막 큰 피어싱이 좀 2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특히 아기들 소아에서 조심을 하시고 다쳤는데 귀의 색이 좀 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지 마시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겠군요. 꼭 그런 경우는. 확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된 네. 경우는 이게 마진이랑 다 으개지니까 네. 그 재건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오늘도 그 간단한 피어싱 귀 열상으로 시작해서 좀 복잡한 이야기까지 네. 아니, 혹시나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얕게 가려고 했는데 약간 깊어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